안녕하세요. 천재소방입니다. 건축자재 등 품질 인증 및 관리 세부 운영 지침 제2탄입니다. 2022년 4월 1일 날 제정이 됐고, 2022년 5월 30일 날 개정이 됐죠. 자, 이번에는 내야 구조,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내야 체험 구조, 복합자재 중 복합자재 2탄입니다. 복합자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자, 여기죠. 자,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입니다. 관리 기준 구조에 따른 품질 시험은 시험의 항목은 별표 4와 품질 시험 방법은 각 건축 자재별 부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기준 구조죠. 저 관리 기준 구조는 여기입니다. 자, 우리 관리 기준 구조는 183번 건축자재 등 품질 인증 및 관리 기준 2022년 2월 11일 날 제정된 거 183번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조였죠, 구조. 자, 구조 요겁니다. 구조 품질 시험은 건축자재 등 품질 기관의 규칙 24조 7의 2호 품질 기준은 이거 보면 있습니다. 자, 한국 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시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죠. 다만 품질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한국 산업표준에 따라 화재 성능이 인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품질 시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품질 인증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9번입니다. 여기서 별표 4를 볼게요. 별표 4하고 불호를 볼게요. 자, 별표 4는 요겁니다. 자, 별표 4는 요겁니다. 자, 별표 4, 이제 건축자 등의 품질 시험 항목 및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야 구조고, 그 두 번째가 복합자재입니다. 복합자재는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그러죠. 복합자재 품질 시험 항목 및 방법이 있습니다. 요 복합자재에 대한 이 품목하고 실무 모의 시험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필요합니다. 자, 182번이죠.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2022년 2월 10일 날 일부 개정된 내용 우리 영상 182번에 있습니다. 제 182번에 보시면 이날 개정된 게 쭉 많은데 이건 다 182번 영상에 설명했습니다. 쭉 보시면 자, 요거죠. 52조 건축물의 마감 재료고 자, 이게 이제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의 24조 건축물의 마감 재료에 대한 부분이 일단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제 복합자재 기준만 볼게요. 복합자재는 맨 끝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 모형 시험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실물 모형 시험을 실시한 결과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같아서 실물 모형 시험과 국토부 정하는 기준, 이게 이제 하나가 신설이 됐고, 자, 두 번째는 강판은 시방 기준입니다. 다음 항목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같아서 두께, 도장 횟수, 도장 부착량, 그다음에 아연 도금, 강판, 아연 용융, 아연 알루미늄 해서 쭉 5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한국 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술 보온판 또는 미네랄 보온판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불륜 재료 및 중불 재료일 것 해서 요 심재가 이제 시험 기준에 들어갔죠. 1번하고 요 3번이 우리 어제 건축자재 품질과 시부 지침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요겁니다. 183번 건축자재 등 품질 관리 기준이 2022년 2월 11일 날 제정이 됐죠. 제정이 되면서 내화구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낳는 사고, 방어무 받았다가
취소가 됐죠. 폐지가 됐고, 자, 여기 보시면 복합자재에 대한 부분이 요거는 183번 영상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건축물의 마감재료 성능 기준 및 화재화성 방지 구조입니다. 자, 불륜재료 성능 기준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1번, 2번이 만족하면 불륜재료에 대한 성능 만준이고, 자, 3번 이제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1번도 만족해야 되고 2번도 만족해야 되고 3번도 만족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24조 11항 2호 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하며, 자, 여기 보시면 강판하고 강판을 제거한 심재입니다. 심재. 그러면 강판과 심재는 규칙 24조 11항 2호하고 3호. 그죠? 규칙 24조 11항 2호. 자, 강판은 시방 기준이죠. 다음 규제만 해야 된다. 시방. 강판은 두께, 도장 횟수, 도금 부착량, 그 밖에 도금. 도금 부착 요 만족해야 되고, 심재는 말 그대로 삼국 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술 보호판 또는 미네랄은 고시의 기준에 적합할 것, 또는 당연히 불륜재료, 준불재료일 것. 난연재료는 안 되죠.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자재는 불륜재료를 할 경우에는 1번, 2번, 3번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3호에 정하며 규칙 24조 11항 1호에 따른 실물 모형 시험을 실시한 결과 26조에 정하는 기준을 적합해야 한대서 24조 1항 1호 한 개 돼야 되네요. 자, 요거죠. 24조 11항 1호 강파가 심재를 전체로 보아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 모형 시험을 실시한 결과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24조 11항 1호죠. 자, 실물 모형을 실시한 결과 26조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해서 이 기준에 26조입니다. 26조 요겁니다. 26조 건축자재의 실물 모형 시험 결과 KSF ISO 13784-1번의 실물 모형 시험 결과 다음 각호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서 시험체 계구 부위에 결합부 등의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도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이 25kW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체 바닥에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화재 성장 단계에서 계곡으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까. 이걸 이제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KSF ISO 13784-1번 시험 방법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일부러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도고 바닥의 복사 열량이 25kW/m 제곱이고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화재 성장 단계에서 계곡으로 화염이 분출하지 않을 것. 이 내용이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나중에 여기에 의한 시험 방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청정은 어떻게 열전대를 설치하고 바닥에 어떻게 열량계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나옵니다.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불륜 재료인 경우에는 실무 모형 시험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제외 조건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불입니다. 준불은 자 1번이죠. KSF ISO 5660-1번 콩칼로리미터 시험이죠. 여기에서 28조 2항 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서 다음 만족해야 돼서 1번 만족해야 되고 2번도 만족해야 되고 자 3번 준불로 되는 복합자재는 3번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강판과 강판을 제거하는 심재는 24조 11항 2호 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이거죠. 자 11호 강판하고 심재는 만족해야 되며 아까 불륜하고 똑같죠. 되면 24조 11항 1호에 따른 실물 모형 실시한 결과 26조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것도 불륜질과 똑같죠. 다만 한국산업표준 KSL 9102
정하는 바에 따른 그 그라스울 보험판, 미네랄 보험판으로서 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1호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호 요거 여기 이제 재질이 그라스울 보험판하고 미네랄울 보험판인데 2호 요거죠. KSF2271에서 실험용 지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 되면 2호에 따른 시험 만족하면 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호면 요거죠. 1호. KSF ISO 5660-1번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난연 재료는 없죠. 난연 재료는 1번, 2번, 3번밖에 없습니다. 자, 다 인지하셨죠? 자, 인지하시고 이제 요거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있네요. 자, 품질 시험에 자, 별표 4와 부록이죠. 이제 별표 4를 볼게요. 자, 복합자재 별표 4를 보면 나옵니다. 자, 불련은 보통 네 가지로 나옵니다. 불련하고 유기질 우레탄, 유기질 발포 폴리 뭡니까? 그 뭡니까? 스티로폼, 무기질 그라술, 무기질 미네랄은 KSF ISO 1182, KSF 2271은 불륜 재료 시험 방법이죠. 얘는 불륜 재료 시험 방법 두 개만 합격하면 된다. 근데 중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요거 KSF 5660-1번하고 KSF 227은 중불륜 재료 시험 방법이죠. 시험 방법에 요 시험이 뭐죠? 요 시험이 아까 실물 모형 시험이죠. 이 실물 모형 시험 두 가지를 더 만족해야 된다. 네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요 말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우레탄, 발포, 스티로폼, 그라술, 미네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고시 24조 5.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고시 24조 3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24조 요겁니다. 관련 고시 24조 3호. 3호의 단서 조항이죠. 여기 보시면 어디 갔나? 여기 보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요겁니다. 자, 한국산업표준 KSL 9102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라술 보험판, 미네랄 보험판은 2호에 따른 시험한 결과 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이제 만족하게 되면 이제 관련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합격해 준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다음 경우는 품질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KS 인증 제품인 경우에는 이 모든 시험을 다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해당 KS 규격과 중복되는 부가 시험 항목에 대하여 시험 결과 확인되어야 된다. 자, 이 시험하고 이 시험에 KS 규격에 이 시험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KS 규격에 확인되어야 된다. 이때 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스 유해성 시험이 요거죠. KSF 271 가스 유해성 시험과 실무 모형 시험. 요거죠. 실무 모형 시험. 실무 모형 시험은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해서 시험하고 인정 범위를 불허할 수 있다. 해서 최소 두께, 최대 두께를 시험하고 그 사이에 쓸 수 있다. 콘칼로리미터 시험은 두께가 50mm 이하인 경우에는 제품 두께를 그 두께대로 시험하고 제품의 두께가 5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비노출면을 절단하여 시험체 두께를 50mm로 감소하여 시험한다. 이 조항이 나왔네요. 자, 품질시험 규격을 보셨고 이번에는 이제 불호 요겁니다. 이제 불호 이제 복합자재 이제 품질시험 방법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할 건가? 자, 적용 범위는 아까 건축자재 등 품질인증 및 관리 기준하고 건축자재 등 품질인증 및 관리 세부의 지침에 구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적용한다 해서 어디 있습니까? 요거 있죠. 구조. 저거 이해 품질시험은 앞에 구조 있었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구조 품질시험. 이걸 실시한다. 자,
첫 번째 이제 실물 모형 시험이죠. KSF 13784-1의 시험 방법. 자, 요거는 KS 규격이 있습니다. KS 규격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시험체는 KSF ISO 13784-1의 5.1.1항의 타입 A의 철골형 또는 5.1.2의 타입 B의 자립형 구조실을 형태에 따른다 해서 이거 나왔습니다. 자, KSF ISO 13784-1번입니다. 1번에 5.1.1이죠. 자, 요겁니다. 자, 보시면 자,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펜달 시험의 방법이 타입 A는 골조형 구조고 타입 B는 자립형 구조입니다. 골조형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 골조, 즉 통상적으로 철 구조물의 외면 또는 내면에 패널 두께를 관통하여 기계적으로 고정된다. 천정 및 지붕은 종래 공법이나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여 제작될 수 있다. 뭐 천정도 샌드위치 패널을 할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사료로는 공장 등 산업용 건물의 외피에 적용되며 나오죠. 자, 공장, 산업용 건물의 외피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은 건물의 외벽, 지붕에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자립형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에 골조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 실 혹은 구획실로서 조립된다. 실은 혹은 구획실로서 조립된다. 즉 일반적으로 내구성 공간에 설치하는 냉동 창고, 식품 또는 청정실 등으로 사용된다 해서 통상적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되며 이러한 구조물 천장은 상부 구조물에 지지될 수 있다 해서 이런 구조입니다. 자, 공장 산업용의 건물 위피나 또는 자립형 구조는 냉동 창고, 식품, 청정실 등에 쓰이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다.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체의 크기 및 설치는 7.1항에서 7.7항에 따른다. 자, 7.1항 용어입니다. 자, 시험 방법이네요. 시험 방법은 시공 결함 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도록 구성하고 샌드위치 패널 조립체를 실제 사용 제품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된다. 지지용 강철 골조가 구조물의 한 부분인 경우에는 이 골조들도 제자리에 있어야 하며 자립형 구조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외부 골조들을 사용할 것이 권고된다. 자, 시험 장치는 그림 1에서 3 참조해야 됩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의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실험실은 불연성 바닥 표면위에 수직으로 설치한 4개의 벽과 천장으로 견고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벽 패널 사이의 결합 방법 및 벽 패널과 바닥의 결합 그리고 벽 패널과 천장 패널의 결합은 실제 최종 사용 방법에 따라야 한다. 실은 그림 1하고 그림 3 볼게요. 자, 그림 1은 이렇습니다. 자, 그림 1은 좀 제가 확대해 볼게요. 좀 그림이 작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렇습니다. 자, 시험체 구성 및 너비의 배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면도고 이거는 이제 평면도입니다. 뭐 다른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실이 구성되고 여기 보면 개구부가 있죠. 개구부가 있고 P1, P2입니다. P1은 모서리 버너의 배치, 골조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모서리에 버너를 배치합니다. P2는 연결부 버너는 모서리로부터 300mm 이내에 배치한다. 모서리부터 300mm 이내에 버너를 배치한다. 그리고 이쪽, 요거는 왼쪽이죠. LW 좌측 벽면 패널, RW 오른쪽, 그 다음에 B는 후쪽, F는 R, 맞아 앞쪽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개구부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또 절단면입니다. 정면도고 여기는 이제 골조형입니다. 골조형은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2까지 봤고
자, 2.4, 2.4 크기의 벽면 중앙의 한 면에 선택하여 중앙에 출입 개구부를 설치한다. 자, 개구부를 설치해야 되죠. 여기 이제 개구부를 설치하는 게 관리 기준에 보면 여기 보면 26조에 보면 여기 나오죠. 시험체 개구부 외에 결합판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그래서 화재 승량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해서 이런 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개구부를 설치해야 된다. 시험실은 실내에 있어야 한다. 시험실은 실온도가 10도에서 30도 사이에 될 것. 패널 사이와 벽 사이에는 연결된 부분은 제품의 실제 최종 시공법으로 따라야 된다. 뭐 연결 부분 이런 부분 있죠. 실제 시공 이제 패널과 패널 조인 샌드위치 패널 조인하는 부분이 있죠. 실제 시공법으로 따라야 된다. 추가의 버팀대, 지지용 부재 등을 설치해야 한다면 시험체 시공 시 그와 동일하게 설치해야 된다. 또한 시험 대상 샌드위치 패널 시스템의 실제 설치 방법이 내부 또는 외부의 구조 골조와 함께 사용한다면 시험 시 시험체에 골조를 설치해야 한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림 2, 3번입니다. 이 골조 얘기하는 거죠. 시험실은 구절에 따라 배기 후드 아래에 설치해야 된다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7조. 그다음에 복합자재는 다시 넘어왔습니다. 다시 우리 이제 부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복합자재는 수직으로 시공해야 한다. 그러면 시험체는 최소 두께, 최대 두께로 성능 시험을 수행하고 나중에 인정은 최소하고 최소 두께 사이를 쓰게 되죠. 그리고 시험 장비입니다. 착화원은 파랑에 따른다. 그래서 파랑은 요겁니다. 자, 착화원은 자, 착화원은 프로pan가스 버너로 버너의 상부 표면을 불활성이고 다공성인 재료로 모래, 예를 들어 모래입니다. 마감해야 한다. 버너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200mm, 표면 지수가 170mm, 170mm 그림 4입니다. 자, 그림 4 볼게요. 자, 그림 4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생겼네요. 착공을 인 모래 번호의 평면과 단면입니다. 그래서 1번 이제 가스 유입구가 되고 5번이 동망입니다. 동망이고 4번이 이제 자갈입니다. 자갈. 3번이 격자형 동망이고 자갈하고 이렇게 가리겠죠. 2번이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를 거치고 이렇게 가스가 나오면 이렇게 불이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자, 번호는 개구부가 있는 벽 모서리, 반대편 모서리에 번호와 시험체가 접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 앞에 그림 봤죠? 그림 1참조 봤죠? 네, 그다음에 4번, 자, 강도입니다. 포로판의 순수 열량 값을 기초로 한 번호 열 출력은 시험의 처음 10분 동안에는 100kW로 하고 이후 10분 동안은 300kW까지 증가해야 한다. 20분 후 추가적으로 번호의 열 출력 없이 10분 동안 관찰해야 한다. 해서 기준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봤죠? 자, 열전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열전대는 9.1을 따른다. 9.1은 열전대는 9.1입니다. 자, 열전대는 9.1입니다. 자, 열전대는 각 패널의 외부 표면과 코어 내부에 설치하고 코어 내의 화염 전파가 관측될 수 있도록 실외측에서 내측으로 설치한다. 열전대는 각 패널의 외부 표면 중심선에서 하나 그리고 코어에 하나가 설치해야 한다. 각 열전대의 위치는 패널의 상부와 바닥 사이의 3분의 2 지점이다. 또한 열전대는 출입 기구부의 상부 3분의 1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그림 5 참조입니다. 자, 출입 기구부에 있는 열전대 O2, O6, O6은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그 외에 다른 지점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그림 5번입니다. 그림 5번이 자, 요겁니다. 자, 열전대의 지점.
자, 열전대의 설치 지점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1번, 2번에 쭉 찍어놨습니다. 1번 출입 개구부가 위치한 전면의 벽에서 요거 1번입니다. 1번. 그다음에 좌측벽 2번. 네, 우측벽 3번. 그다음에 5번 출입구 개구부가 위치한 전면의 벽 5번이죠. 5번 전면의 벽. 여기 보면 이제 열전대를 설치해야 된다. 벽 부분에. 그다음에 천장 부분에는 열전대 하나, 둘, 세 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요겁니다. 개구부의 열전대를 이렇게 1, 2, 3, 이 부분 좀 확대할게요. 개구부는 좀 중요하니까. 개구부에 보면 1, 2, 3, 4, 5, 6 동그라미 치야 되겠네. 열전대 위치가 하나, 2, 3, 4, 5, 6, 7, 8, 9, 10, 11인데 아까 요거였죠. 2번, 5, 6, 5, 10번 요거 요놈하고 요놈은 필수죠. 그래서 나머지 요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는 선택이다.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요거대로 열전대를 설치한다. 자, 요 부분 열전대 설명했습니다. 설치한다. 자, 열전대 위치의 개수는 그림 1과 같이 하고 실제 생산되는 하부 천장의 각 샌드위치 패널 표면 너비의 중앙에 4개소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꿀점이라고 좀 다르죠. 어떻게 설치합니까? 여기서 보시면 천정면에는 열전대는 하나, 둘, 셋, 4개 설치하고 신문지 믹시는 여기, 복사 1단계는 여기입니다. 이 왜 하느냐? 이게 나오죠. 자, 우리 요 복합자재의 시험을 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천장의 평균 온도를 재기하고, 그다음에 바닥의 복사 1단계를 재고, 그다음에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는다. 계급으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는 거죠. 자, 출입 기구부의 3분의 1 지점에 열전대가 설치해야 된다해서 O2, O6, O10은 9.1항에 따른다 돼 있죠. 여기 이제 요겁니다. 아까 요거 O2, O6, O9 이 세 포인트는 구항이 따른다. 복사 1단계는 9.2항을 따른다. 복사 1단계는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 9.2항 연료계는 0에서 50kW/m 제곱. 우리가 기준은 25였죠. 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화 측정을 위한 신문지 뭉치는 지름이 약 150mm로 고개지 뭉치 상태에서 배치는 그림 1과 같이 바닥의 길이 방향 중심선에서 양측면 내부로부터 1.2m 이상 이격 최소 2지점 배치해야 된다. 요겁니다. 요금이고 1.2m 이격한다 이 얘기죠. 1.2, 1.2 여기서 1.2, 1.2, 1.2 이격한다. 데이터 기록 및 시간 측정 장치는 9.3.1과 9.3.1을 따른다.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자, 9.3.1 데이터 기록계 10초 이내로 간격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시간 측정은 1초 단위로 시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쓴다. 그럼 시험 절차는 시팡이 따릅니다. 시팡이 따르되 최소 및 최대 두께에 의한 각각 1회 이상 실체해야 된다. 그래서 시팡입니다. 자, 시팡은 요겁니다. 자, 시팡에 보면 시험 절차입니다. 시험 절차는 시작 조건, 이게 온도, 중앙 1m 진입해서 풍속을 재고, 버너를 접한다. 그러면 절차는 버너 착화 전 2분 동안에 기록 정치하고 착화 후 10초 이내에 요구 출력까지 버너는 다음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간을 지날 때마다 킬로와트죠. 버너 100킬로와트, 이게 300킬로와트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0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디오로 기록해야 되고 다음 사건이 발생할 시간을 기록한다. 여기 보시면 표면에도 화염 전파,
나타나는 구멍, 균열, 손상 이런 사항을 발생 시간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플래시오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30분 후 시험을 종료한다. 이제 플래시오버 발생한 경우하고 30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종료한다. 시험 후 제품의 손상 범위를 기록한다. 뭐 탄화 깊이, 균열, 뭐 처짐 등 기록한다. 특별한 화재 연소 사항을 기록한다. 시험 보고는 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결과 기록에 포함해야 된다 해서 12항은 이거죠. 시험 보고서, 시험실의 이름, 주소, 날짜, 그다음에 의뢰인, 시험 목적, 샘플링, 제조자, 공급자 이름, 제품 이름, 마크 설명서, 제품 구조와 설치 항목, 도면 이런 것들 들어가지만 부가적으로 뭘 더 기록해야 된다. 상부 천장 열전대의 평균 온도, 그다음에 천장 부분의 열전대의 온도 중 최고 온도, 그다음에 바닥 복사 열량, 그다음에 신문지 발화 유무, 발화 시간, 계급으로 하얀 분출 유무 및 발생 시간, 복합자재의 접합 부위의 불꽃 발생 유무 및 발생 시간, 화재 손상 및 붕괴 사진 모습 발견 시간. 요거는 아까 관리 기준에 요 항목하고 거의 흡사하죠. 자, 성능 평가 기준은 건축자재 등 품질 인증 관리 기준 26조에 정한다. 요거죠, 요거. 26조, 요거. 복합자재의 실물 모형 시험인데, 다음 갖고 요건을 모두 만족했는데, 요 5가지. 요거를 이제 맞는지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효기간은 관리 기준 17조입니다. 자, 관리 기준은 요겁니다. 관리 기준은 17조. 이거 이제 17조가 아니고 오탄 같습니다. 13조입니다. 13조에 보면 유효기간은 별표 7입니다. 이게 보면 별표 7에 보시면 복합자재는 3년 돼 있죠. 3년이다. 그다음에 원장은 뭐 마련 기준 등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가 있고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에는 원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방법에 대해서 실물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KSF 8414 시험 방법입니다. 요거는 시험 장비부터 볼게요. 시험 장비는 자, 바탕벽은 KSF 1814 5.1항입니다. 해서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건축물 외부 마감 제로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 KSF 1814 구했습니다. 예, 이제 가져봤습니다. 이 보시면 5.1항입니다. 자, 5.1항. 자, 5.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1항은 시험 장치는 자, 바탕벽하고 주벽, 측벽, 연소실, 열원, 열전대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나머지 뭐 이런 거 있지만 6가지가 쭉 나오고 아까 5.1이었죠. 5.1이 됐죠. 시험책은 바탕벽은 5.1, 주벽과 측벽은 5.2, 5.3, 연소실은 5.4, 열원은 5.5, 열전대는 5.6이죠. 맞죠? 여기 보면 이거 시험 장비 나와 있죠. 5.1, 5.2, 5.3, 5.4, 5.5, 5.6을 따른다 해서 한번 볼게요. 5.1, 자, 바탕벽입니다. 자, 바탕벽은 시험 장치의 바탕벽은 두 가지가 좀 가능하다. 건축물 전면이 벽체로 구성된 콘크리트제 바탕벽과 강제 철골 구조 시험 장치로 구분된다. 이 보시면 콘크리트하고 이제 강제 철골로 구분된다. 바탕벽. 자, 바탕벽이 뭐냐면 한번 볼게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요겁니다. 요거부터 보는 게 낫겠네. 자, 보시면 자, 1번 주벽이면 주벽. 이게 주벽이고 2번 측벽이고 3번 연소실입니다. 그다음에 측벽에 설치된 시험체 최종 마감면으로부터의 간격에서
스몰 a죠, 스몰 a. 요거 보면 스몰 a 나옵니다. 100a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 말이죠. 떨어지고 자 1번이 주벽, 2번이 측벽입니다. 주벽, 측벽 보시면 그다음에 바탕벽. 자 바탕벽은 모든 재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콘크리트 재는 바탕벽 시험 장치인 일반적인 건축물의 바탕면을 콘크리트 벽이나 콘크리트 벽돌로 구성된다. 벽의 두께는 100mm 이상, 콘크리트는 0.5B 이상. 0.5B라는 게 블록이 이렇게 쌓이면 1B고 이렇게 쌓으면 0.5B입니다. 이 길이가 19cm니까 이렇게 벽을 구성하면 1B고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 0.5B입니다. 구성하고 자, 철골조는 강제 시험 장치는 수직 철골 구조로 구성할 수 있다. 시험 대상인 외부 마감 시스템에 의해서 가해질 수 있는 하중과 이후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모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이 예시입니다. 자, 그림이가 철골 구조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자, 그림이가 요겁니다. 이 그림이가 이제 강제 철골 구조죠. 보시면 1번이 주벽, 2번이 측벽, 3번이 연소실입니다. 그리고 스몰 a는 측벽과 설치된 시험체 최종 마감면으로부터 간격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네요. 얘는 콘크리트입니다. 자, 이제 주벽입니다. 주벽. 자, 주벽은 여기 나왔죠. 주벽과 측벽은 5.2, 5.3을 다룬다. 자, 주벽은 시험체가 설치된 주벽으로 수지 형태로서 연소실 계곡 상단으로부터 6,000mm 이상이 되며 넓이는 2,600. 측벽은 넓이는 1,500 이상, 주벽과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 연소실 계곡부 한쪽 끝에 측벽에 설치된 시험체의 최종 마감 면으로부터 26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mm를 거리를 둬야 된다 해서 요 기준이 나와 있네요. 보면 2,600 이상, 1,500 이상, 그다음에 6,000 이상, 그다음에 2,600에 100에 이상 떨어지죠. 그다음에 연소실은 2,00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 높이가 2,000 여기 나옵니다. 자, 연소실은 2,00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mm, 2,00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mm죠. 가로 세로가. 그래서 보시면 연소실은 5.4를 따른다. 목재 열호는 5.5, 열호는 5.5. 부소스 A를 따르는데 이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열전대, 자, 열전대가 중요하죠. 열전대는 5.6에 따른다. 보시면 자, 5.6으로 씁니다. 일반상 열전대는 레벨 1하고 레벨 2를 위치한다. 레벨 1 높이는 시험 장치 내 연소실 계구부 상단으로 위로 2,500 높이이며 레벨 2 높이는 연소실 계구부 최상단 위로 5,000 높이이다. 각 레벨에서 5.6.2, 5.6.3의 위치한 열전대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높이에 따라 다르죠. 2,500mm, 높이 2는 5,000mm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5.6.2와 5.6.3을 따른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었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고. 자, 1번이 주벽이죠. 주벽, 측벽, 연소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6,000이었죠. 2,600 이상, 1,500 이상. 그래서 보면 자, 레벨 1이 이렇습니다. 자, 레벨 1은 요거네요. 자, 여기 이제 레벨 1. 여기가 레벨 1. 이거 레벨 1이죠. 자, 레벨 1, 레벨입니다. 레벨 1은 여기죠, 여기. 레벨 1은 여기고, 레벨 2는 여기입니다, 여기. 2,500이 떨어지죠? 여기가 레벨 1, 여기가 레벨 2. 요 얘기입니다. 높이 따라 다르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어디 쓰는지 볼게요.
자, 외부 열전대는 이 연소면은 외부죠, 외부. 자, 시험체 최종 마감면인 50미에 위치한 열전과 10mm 오차 내에 위치해야 한다. 그래서 레벨 1, 레벨 2 외부 열전대. 외부 열전대는 레벨 1과 레벨 1 높이에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그림 상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내부 열전대는 일반상 내부 열전대는 레벨 1 높이에서 이제 이 높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 오차 내에 설치해야 한다. 내부 열전대는 외부 마감 시스템의 각 층 또는 시험체 내에 중공층 중간 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각 층의 깊이는 10mm 이상이 된다. 그래서 내부 열전대는 레벨 2에 설치한다. 그 차이만 알아두십시오. 외부 열전대는 레벨 1, 레벨 2에 설치하고 내부 열전대는 레벨 2만 설치한다. 자, 시험 조건은 7항에 따른다. 7항 시험 조건은 7항입니다. 7항 요러네요. 자, 시험체는 시험 장치에 설치한 후 모든 구성 부분이 신청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양성되도록 필요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시험 장치는 설치 및 양성 시험이 진행한 동안 물과 풍화 중 온도 등과 같이 열악가스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시험 절차는 8항입니다. 자, 8항은 이렇습니다. 절차는 시험 환경 요건은 온도는 이게 좀 틀립니다. 케이스에 따라야 된다. 비 올 때 시험할 수 없다. 시험이 시작될 때 연소실 계곡부 중앙선의 레벨 2 높이의 점유 지점의 어느 방향이든 풍속이 2m 세까지 된다. 그래서 데이터 기록은 착화하기 5분 전에 시작한다. 여론은 데이터 기록이 시작돼서 5분이 지난 후에 하고 여론은 부속 세계를 다룬다. 관찰은 화재 상황 변화 또는 외부 마감 시스템의 기계적 구동 변화와 같이 중요한 사항, 특히 외부 마감 시스템 일부분이 탈락, 외부 마감 시스템에 포함된 내화 충전재를 통한 화해 및 관통은 기록되어야 한다. 네, 시험 지속 시간은 60분 동안 지속하고 여론은 착화 후 30분에 소화한다. 모든 화해 및 소멸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한 온도가 10분 동안 감소되지 않으면 데이터 및 영상은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기록 시험 종료 기준은 시험 기간 동안 화염이 시험 장치 상부로 확산되는 경우, 이제 화염이 시험 장치 상부로 확산되는 경우하고 사람의 안전에 의한 위협 또는 장비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종료한다. 자, 그다음에 시험 결과 보고는 시항에 따른다. 시항은 이겁니다. 시항은 시험 보고서입니다. 시험 보고서는 다음 정보에 따른다. 표준명, 시험 날짜, 신청자, 그다음에 재료, 부품 고정 상태, 그다음에 시스템의 고정 방법, 시험 조건, 화염 기계적 반응을 포함해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진 육안 및 사진 기록,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각 레벨에서 온도 측정, 구에 설명된 시험 후 검사를 포함한 시험 결과 상세. 구는 요겁니다. 구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른다. 따른다. 성능평가 기준은 관리기준 27조의 제원바에 따라 관리기준 27조입니다. 관리기준 27조 어디 있습니까? 요겁니다. 외벽 복합 마감 재료의 실무 모형 시험에 있는 요 KSF 8414 시험을 준용하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 자, 바에 따르면 이게 따랐단 말이죠. 비록 이제 외부 복합 마감 재료에 쓰는 실무 모형 시즘이지만 우리 이거 가지고 시험했죠. 이거 따라야 된다. 외부 화재 확산 성능 시험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의 외부 열전대의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는 시험체 온도는 시험 시작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의 내부 열전대에서 어느 한 지점 30초 있다 600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가 합격 기준입니다. 합격 기준이고 요걸 이제 따르죠. 따라야 되는데 다만 레벨 2의 높이의 성능 기준 온도는
목재 이론 착화원 시작 온도에서 600도씨를 더한 온도로 한다.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 30초죠. 30초. 내부 혈전대의 어느 한 시점에서 30초 동안 600온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레벨 2 높이의 성능 기준 온도는 목재의 착화전 온도에서 600도씨를 더한다. 여기 이제 600도의 온도 기준을 나와 있는 거죠. 600도씨가 어느 기준인지, 이 600도는 어느 기준이냐면 요거죠. 이제 목재 이론의 착화전 온도. 자, 그리고 유효 기간은 13조. 아까 봤죠? 그리고 원장은 이제 원장은 구조, 재료 특성에 따라 외부 예병 마감 재료, 실무면 시험 절차, 쓰는 시험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지침이 없는 것은 교신에 따른다. 여기 이제 봤고 이제 요거 봤죠? 이제 요 기준 이제 불연성 시험 기준하고 요거 이제 준불연 시험 기준을 볼게요. 자, 건축물의 불연성 성능 시험 방법은 KSF 1182와 KSF 2271의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인증이 신청된 복합자재의 최소 두께와 최대 두께로 시험한다. 그래서 이 시험 기준을 따른다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게 아마 우리가 보시면 불륜 재료 있죠. 자, 불륜 재료에 보면 이제 KSF ISO 1182하고 KSF 27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기준을 이제 준용해서 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런 이제 형식 이런 이제 시험 방법에 득한 샌드위치 패널을 보면 제가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처음 제정이 돼 가지고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그 기준인지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인증 신청은 최소 두께와 최대 두께로 이제 표시가 된다. 자, 그리고 준불량 시험도 KSF 5660-1, KSF 2271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데 이것도 보시면 준불입니다. KSF ISO 5660-1번, 1번이죠. 그리고 2번은 KSF 271입니다. 그래서 준불이니까 1번, 2번 기준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준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대로 제공되는지 제가 확실히 이제 샌드위치 패널에 시험 서식을 받아보면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건 아까 KSF 271은 최소 두께, 최대 두께로 한다. 이것도 이 기준은 두께가 50mm 이하인 경우에는 제품 두께 그대로 하고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출면을 절단해서 50mm 두께로 감소해서 한다. 요거고 자, 요거고 이제 6번은 복합자재는 이제 건축 이제 공사장에 품질 확인을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잘 납품된지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 의무 점검표입니다. 이 점검표면은 나중에 이제 시공하실 때 보시는 내용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자, 다음 영상은 3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